먼저 때는 1990년대 초반이었고요. 이때 저는 한가로운 국딩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여름방학이었고 이때는 국민학교 4학년에 걸맞게 한참 철이 모자랐던 저는 본격적으로 놀궁리만 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야 유원지로든 놀이공원으로든 또 오락실 같은 데 갈 곳이 많았겠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자란 그곳에서는 그런 유흥 따위는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은 시골 촌동네였고 저라고 달랐겠어요? 똑같이 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흔하디 흔하다는 그 롯데리아가 우리 동네에는 2000년도가 훨씬 지나서 생겼고 영화관마저 하나도 없는 아주 작은 촌동네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좋겠네요. 아무튼 그만큼 놀 곳이 부족했고 뭐 기껏해야 아이들끼리 공터에 몰려가서 노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엄마 아빠를 쫄라서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었어요. 할머니 댁은 이때 당시 제가 살던 곳보다 더더더 시골인 곳이었어요. 첩첩산중 산자락 아래 딸랑 집이 한 채. 이미 촌인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었죠. 심심하기로 따지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으나 다 그렇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옆집 언니, 아랫집 동생을 꼬드겨서 함께 놀러갈 계획을 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애들끼리 할머니 댁에 몰려가서 막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마땅히 놀아줄 무언가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하루가 멀다고 애들이 테레비만 붙들고 사니까 내심 아이들이 집에서 어서 나가주기만을 은근히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껏해야 3, 4, 5학년이었던 우리 의자매들은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남도의 아주 전형적인 일자형 한옥이었습니다. 개조한 기와집과 작은 사랑채가 마당을 두고 마주보는 형태인데 큰 기와집에 할머니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들에는 모두 못질을 해두거나 또 자물쇠를 걸어서 사람의 출입이 없게 했어요. 이 덕분에 우리는 할머니 방에 짐을 풀고 이제 마당 밖으로 나와서 놀았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요. 빨간 고무다라이에 물을 받아 수영도 하고 또 고무줄 놀이도 하고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날이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자 할머니께서는 이제 교회 간다면서 채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날이 토요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교회 때문에. 할머니 집 마당에서 저기 아랫동네 쪽을 바라보면 교회 십자가 첨탑이 아득하게 보일 정도로 꽤 멀었던 거리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은 할머니가 언제 가셨는지도 모르게 놀고 또 놀았습니다. 시골의 밤은 순식간에 찾아들었고 이제 더 이상 마당에서 놀 수 없을 만큼 많이 어두워지자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베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을 나서면서 밥 차려놨으니께 밥 먹고 놀아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도 징그럽게도 안 듣는 곡딩이었으므로 금세 잊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았을까? 방문 안으로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감이 둔하디둔한 저는 몰랐는데 1살 위의 언니는 확실히 언니는 언니인 듯 야, 이거 연기 다 뭐야? 불난 것 같은데? 언니는 베개 싸움으로 정신이 팔려있던 우리의 멱살을 잡고 심각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방문 안쪽으로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사이 그 좁은 방은 연기로 가득 차고 말았죠. 뭐 지금에야 창문을 열어서 빠져나올 생각을 먼저 할 테지만 확실히 어렸던 우리들끼리는 상황 판단이 느렸습니다. 우리 자매 셋이서 부둥켜 안고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이 매캐한 연기 때문인지 막 콧물도 나고 입에서 침도 흘리고 구토 증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언니가 아주
큰 용기를 내었는지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쳤어요. 야, 뛰어나가. 얼른. 우리들은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나가면서 보니까 부엌 가스레인지에서 뭔가가 타고 있었고 냄비가 완전히 녹아내리면서 가스레인지 주변의 벽지마저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얼굴을 씻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때였어요. 제가 귀신을 본 게. 눈물 콧물을 찔찔 짜면서 서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연발 외치고 있었는데 상황에 맞지 않게도 여름밤 하늘이 아주 참으로 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 고개를 들어 맞은편 사랑채의 기와지붕을 보니까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막 치렁치렁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명절에 여자들이 작은 절을 올리듯 무릎 한쪽을 고추 세우고 양손은 바닥을 짚고 또 고개는 우리를 향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세 자매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제 동시에 그 여자를 목격하고 나서 으악!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가득했던 바로 그 방에 연기보다 불보다 왠지 더 무서운 건 이질감이 느껴지는 바로 지붕 위의 그 여자였습니다. 왠지 그 여자가 위에서 털썩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만 같았죠. 이때는 119가 많이 실용화되지 않은 때인지라 우리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아빠, 할머니 집에 불 났어, 불. 근데 웬 도둑년이 지붕 위에서 우리 쳐다보고 있어. 네, 뭐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생애 최초로 목격한 귀신은 슬프게도 도둑년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유행했던 사건 25시로 인해 유괴나 강도, 살인사건에 대해서 단단히 주의를 받던 우리들은 이 귀신보다 도둑년이 더 무서운 존재였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면서 동네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죠. 우리 세자매는 깍깍 비명을 지르면서도 이 창문 너머의 여자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미동도 없이 이 지붕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그냥 뭐 딴 거 안 해도 그 자체로 엄청난 공포였어요. 가끔 가다가 바람에 치맛자락이 살짝살짝 휘날리는 것도 보였는데 주변의 어두운 배경과 대조되면서 더더욱 음산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흰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서 연달아 계속해서 기침이 나왔지만 여자가 있는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장 할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가 나자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술사가 순간이동 쇼를 하듯 뿅 하고 말이죠. 그날 이후 우리들은 불이 났는데도 귀엽고 불난 집으로 기어들어간 미련한 띨띨이 국민학생들로 불리게 되었고 할머니께 또 된통 혼이 나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교회를 나서시면서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올려놨으니까 다 되면 밥이랑 먹어라 하셨다는데 우리 셋 중 그 누구도 이걸 들은 기억이 없어서였죠. 하지만 어른들 그 누구에게도 지붕 위의 그 여자에 대해 물어봐도 전혀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불에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보았구나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로 이게 헛것인 줄로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몇 년간 이 여자 도둑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또 다른 귀신을 목격하기 전까지는요. 나중에 엄마가 해준 이야기로는 엄마가 처음 시집와서 할머니 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원래 도시 생활을 하다가 처음 시골에 살려니까 모든 게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귀신을 목격했던 그 사랑채 지붕, 이 지붕 위에서 엄마도 여러 번 귀신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왜 어렸을 때 내가 귀신 봤다고 했을 때 안 믿어줬냐 하고 쿵얼대자 아직 어렸던 너에게 뭐 진짜 귀신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실제로 말했다고 하면
너가 얼마나 무서웠겠냐 하며 나중에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귀신의 정체를 엄마는 대충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댁이 아주 큰 부잣집일 때 하인처럼 부리는 일꾼 한 두엇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 집에 큰 불이 나버리는 바람에 그 큰 한옥이 홀라당 불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만 불탄 게 아니라 안에서 자고 있던 일꾼 한 분이 미처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일꾼이라고 해서 남자처럼 들리겠지만 뭐 밥 해주는 거 거들어 주시던 어린 식모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새로 기와를 얹고 집을 지었는데